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리액트 관련해서 이제 녹화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리액트 이거 보시면서 관련 이제 내용들 이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코드 관련해서도 한번 실습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거까지도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리액트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리액트가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리액트에서는 훅이라는 컨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훅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액트를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컴포넌트 이런 개념보다도 리액트를 이제 사용을 할 때 훅을 어떻게 좀 사용을 하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드리지, 뭐 자세한 내용들, 이제 개발과 관련된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 영상 같은 데에 뭐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자세하게 이러한 컴포넌트들을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소개 정도 이제 드리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액트 관련해서 이제 먼저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리액트는 결국에는 이제 프론트엔드 이제 프레임워크죠. 이제 프레임워크인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Node.js 기반의 이제 환경에서 이 리액트를 이제 실행을 시키실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얘는 이제 뭐 자바스크립트라든지 타입스크립트 기반의 언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프레임워크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화면을 이제 그리는 그런 역할을 많이 수행을 하죠. 그래서 HTML 그리고 이제 CSS까지 이제 연동이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그리는 프레임워크고, 얘네들을 이제 화면이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하면은 뭐 버튼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이미지 같은 게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떠한 동작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뭐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로 여러분들이 동작 제어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미지 같은 거 뭐 서버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뭐 받아오는데 뭐 제이슨 형식으로 데이터를 받아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버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미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러한 뭐 텍스트 창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래스형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서 화면을 렌더링하는 그러한 프레임워크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버튼 눌렀을 때 뭐 이미지가 다시 로딩이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회원가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추가적인 어떠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코드를 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한 것들을 모두 우리가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데이터를 뭐 재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컴포넌트로 데이터를 전달을 한다든지 이제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리액트에서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버튼을 눌렀을 때 뭐 카운트가 올라가면은 그 카운트에 대한 상태, 아니면은 버튼이 이제 뭐 어떠한 배경색을 갖게 되는데 그러한 상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상태들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화면을 다시 그려요. 그래서 뭐 화면을 이제 그린다라는 관점을 우리가 렌더링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렌더링이라는 내용은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화면을 이제 새로 찜을해서 다시 그린다, 이런 관점으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면이 새로 그려질 때 이 상태들이 계속 이제 업데이트 되거나 아니면은 유지가 되고 아니면 뭐 글로벌하게 저장이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명주기라는 걸 통해서 이 화면이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고 이 변수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으로 리액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액트를 사용하는데 장점은 되게 많아요. 뭐 상태를 편하게 관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편하게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컴포넌트화 시키든지 모듈화 시켜가지고 다른 프로젝트에도 재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로직을 좀 재사용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단점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이제 컴포넌트들이 좀 복잡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요
화면에다가 이 특정한 컴포넌트들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 컴포넌트 안에는 뭐 버튼 이미지 아니면 뭐 프로필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코드가 길어지게 되면은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코드가 보기가 좀 복잡하다라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컴포넌트를 잘 만들어 가지고 코드를 이쁘게 좀 짜놔야지 재사용이 가능하고 코드를 리딩할 때도 조금 편리하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프랍이라든지 죄송합니다. 네, 프랍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하이어즈 컴포넌트 훅이라는 이러한 패턴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코드를 짜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클래스 문법 자체가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액트를 이제 배우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리액트는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뷰보다는 살짝 높습니다. 왜냐면은 이러한 이제 디자인 패턴들이 적용이 되어 있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이러한 문법들 자체가 약간 좀 까다로운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우리가 리액트를 배울 때에는 기본적으로 클래스, 컴포넌트, 그리고 훅 요 세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지 코드를 좀 잘 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액트 훅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리액트 프레임워크 자체에서 제공해주는 그러한 훅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사용자가 직접 정의를 하는 그런 커스텀 훅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훅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구나. 아니면은 훅을 가지고 이러한 기능들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 이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 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제 리액트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 가지고 좀 공부 좀 많이 하셔서 좀 좋은 아니면 이쁜 뭐 그런 프로젝트들 많이 만드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함수형 컴포넌트에서의 훅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제가 강조까지 이제 해놨죠. 그래서 이제 리액트 스테이트 이제 상태 관리와 그다음에 생명 주기를 연동할 수 있는 그런 함수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액트 렌더링 페이지가 렌더링이 되었을 때 이제 변수들을 어떻게 가져오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떠한 리액트 훅 같은 경우에는 계층을 바꾸지 않고도 로직이 재사용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은 이 창이 있고 여기에 컴포넌트가 있고 이 컴포넌트 안에도 이제 컴포넌트들이 존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큰 컴포넌트 안에 내가 데이터를 보내면은 이 작은 서브 컴포넌트들에도 데이터가 이제 자동으로 축ful려지는 그러한 작업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계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안에 컴포넌트 안에 컴포넌트 안에 컴포넌트 안에 컴포넌트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 리액트의 코드가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 관리, 특히나 이 계층 간의 데이터 이동 관리 이런 것들 이제 매우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클래스 문법 없이도 리액트 사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리액트를 사용을 할 때 재사용성을 위해서 우리가 디자인 패턴을 적용을 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훅이라고 하면은 이 기능에 반해 이제 작은 함수 단위로 이제 나눌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액트 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에 제가 예시 코드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같은 훅을 이제 여러 번 호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use state라는 그러한 훅을 되게 자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use state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리액트에서 변수를 선언하는 그러한 문법이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컴포넌트들에서 이제 뭐 카운트를 이제 잰다, 아니면 뭐 시간초를 잰다, 아니면은 이제 뭐 버튼이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요 스테이트라는 걸로 이제 부르기로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러한 이제 스테이트, 즉 변수들을 관리하는 우리가 선언하는 방법을 useState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호출을 하게 되는데 이런 함수를 여러 번 호출해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호출하는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변수들을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딩을 할 때 반복문, 조건문, 그 다음에 함수 내에서 이제 훅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사용한다. 즉 리액트에서는 스테이트를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훅을 사용해서 변수를 선언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에 의존한다는 거, 지금은 사실 뭐 그냥 변수를 계속 선언을 할 거기 때문에 뭔가 순서에 따라서 크게 상관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나중에 가보면은 로직에 따라서도 이제 훅을 여러 번 이제 호출한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훅이 페이지가 렌더링 될 때마다 실행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일단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훅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 함수 내에서만 호출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액트 함수 밖에서 우리가 글로벌 베리어블 같은 거 선언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되게 지향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의 함수 안에서 리액트를 호출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액트의 이제 구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export, deport, 그 다음에 function,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제 function이라는 키워드가 붙으면은 함수를 선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트는 함수 선언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를 선언하고 우리가 함수를 선언할 때 여기에 이제 함수 이름, 그 다음에 파라미터, 그 뒤에는 이제 body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보게 되면은 리액트를 확인을 했을 때, 앱이라는 컴포넌트를 기본적으로 선언을 해야지 우리가 페이지를 기본적으로 렌더링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액트 앱을 이제 실행을 한다라고 쳤을 때, 리액트 앱을 실행한다라고 쳤을 때, 화면이 이제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화면이 그려지는 거를 우리가 리액트는 자동적으로 이 앱이라는 함수에서 어떠한 이제 컴포넌트들을 가져와서 이제 화면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즉, 렌더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리액트 앱이라는 함수를 무조건 선언을 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리액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생성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수정을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가 좀 더 커지거나 복잡해졌을 때 가끔 이거를 지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바디에다가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변수를 관리하는 거,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그런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렌더링을 하는 그러한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리액트 앱이라는 함수는 무조건 여기서 이제 보이듯이 HTML 형식으로 우리가 반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수 바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 지우고 한번 다시 볼게요. 아이고. 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앱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앱이라고 있다라고 하면은, 위에는 이제, 파라미터가 들어가는 파트, 그래서 머시기, 뭐 이렇게 이제, 이 파트죠, 이 파트. 요 파트, 이제 파라미터가 이제 들어가는 파트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위에는 이제, 스테이트를 관리한다든지 아니면은 로직들을 이제 써놓는 그러한 파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는 이제 훅을 이제 보통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스테이트를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뭐 반복문, 조건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로직을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로직 파트, 그 다음에 뭐 스테이트 하고 로직을 관리하는 파트, 그 다음에 요 밑에가 이제 반환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환부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리턴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리턴을 할 때 요 안에 어떠한 컴포넌트들 내용이 존재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렌더링 할 때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액트 프레임워크는 이 여러분들이 요 앱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은 자동적으로 리턴에 있는 함수들을 가져와서 렌더링을 시도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HTML 컴포넌트들을 작성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요 렌더링 된 요 파트들을 리액트 프레임워크가 여러분들이 작성한 이 파트들을 가지고 화면을 그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작성한 스테이트들을 여기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이따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좀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이제 코드 예시도 보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액트 훅의 종류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use state하고 use effect, 그 다음에 use context,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리듀서나 아니면은 레퍼런스 요 정도도 이제 많이 쓰이고요. 폴백이나 아니면은 유즈 메모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다 되게 많이 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리액트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훅들은 다 아셔야 돼요, 사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뭐 스테이트라든지 레퍼런스, 이펙트, 그 다음에 컨텍스트, 뭐 콜백 이런 거 정도는 꼭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유즈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컴포넌트 상태를 관리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유즈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생애 주기에 이제 개입을 해서 어떠한 로직이 실행이 될 때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함수가 실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유즈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컴포넌트 간의 전역 상태를 관리한다. 어떻게 보면은 유즈 스테이트는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유즈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베리어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뭐 C나 C++를 이제 코드를 짜실 때에도 이제 함수 안에서만 적용되는 로컬 베리어블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전역으로 이제 선언해서 스태틱 베리어블 같은 거 우리가 이제 글로벌 컨텍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유즈 스테이트나 유즈 컨텍스트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즈 리듀서 같은 경우에는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로직을 리듀서에 따로 분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스테이트 관리를 할 때 하나의 컴포넌트를 그러니까 모든 컴포넌트를 하나의 함수 안에 다 때려박진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컴포넌트들이 너무 복잡해지고 길어지다 보니까 코드가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컴포넌트별로 우리가 파일을 이제 구분을 하거나 함수 같은 걸 이제 구분을 하고 클래스를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이제 모든 클래스들 아니면은 컴포넌트들 사이에서 어떠한 이제 후기라든지 아니면은 상태를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리듀서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유즈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글로벌 컨텍스트 베리어블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얘는 이제 변수를 선언할 때보다는 HTML에 직접 접근을 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버튼을 누른다거나 아니면은 뭐 인풋 텍스트 같은 거 이런 인풋 텍스트 입력창 같은 거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유즈 레퍼런스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훅 같은 경우에는 약간 레퍼런스를 이제 상위 컴포넌트로 전달할 때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건 좀 하이 레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 이해를 하고 요거까지도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즈 메모 같은 경우에는 얘는 줄임말입니다. 이제 메모이제이션인데 메모리라기보다는 이제 메모이제이션의 약자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우리가 알고리즘 같은 경우 이제 DP 같은 알고리즘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관점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유즈 콜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존선 배열에 적힌 값이 변할 때 우리가 함수를 다시 이제 정의를 하거나 실행한다. 요 정도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도미 변경을 한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가 화면을 그리기 전에 이제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즈 이펙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면이 이제 그려지고 난 다음에 실행되는 애들, 그 다음에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는 이 화면이 그려지기 전에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유즈 디버그 밸류는 우리가 디버깅 같은 거 이제 자주 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할 때 이제 사용되는 그러한 함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즈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액트 훅에서 이제 기본적이고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액트에서는 변수를 보통 상태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특정한 스테이트를 관리를 한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컴파일러 수업을 들으시면 오토마타라는 걸 배워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스테이트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오토마타 같은 거 이제 컴파일러 같은 거 좀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유즈 스테이트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 값을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어, 유즈 스테이트, 여기 안에는 이제 초기 값이 들어가게 돼요. 네, 초기 값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얘는 크게 두 가지를 반환을 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두 가지 값이 반환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선언을 할 때는 두 개 변수를 같이 선언한다. 파이썬에서는 그냥 두 개 변수 나란히 쓰면 되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요 const라는 키워드
얘는 변수를 선언할 때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var이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뭐 let이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const라는 키워드, 요 세 개를 가지고 변수를 보통 선언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공부를 하시면서 요거 세 개에 대한 차이는 꼭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뭐 동그라미와 세모 요 두 개의 값을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즈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동그라미와 세모를 반환을 하는데 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getter 정도로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모는 sett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기값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 0이라는 값을 정해놓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뭐 C에서 보면은 int C는 0 이런 식으로 값을 선언을 하고 C에다가 값을 이제 할당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C를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cout 해가지고 이제 C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하기도 하죠. 아니면은 내가 C의 값을 변경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C는 이제 C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을 이제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은 C는 10이라고 새로운 값을 할당을 해줄 수가 있죠. 하지만 리액트에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변수를 다룬다라기보다는 상태를 관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터와 게터를 나눠서 우리가 이제 코딩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getter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진짜 그냥 변수 값에 접근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접근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져온다가 나을 것 같아요. 가져온다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C에다가 처음에 int C는 10이라는 걸 해놓고 이 C의 값을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C라는 값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변수에다가는 우리가 이 state를 관리를 할 건데 state에 들어있는 값을 가져올 때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동그라미 이 변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이 getter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얘에다가 어떠한 값을 할당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예제를 보시면은 이제 뭐 const value 그 다음에 set value 요 state를 이제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value를 우리가 출력을 하게 되면은 그냥 0이라는 값이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요 value에다가 value에다가 10이라는 값을 넣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왜 못 넣었느냐라고 하면은 이 value라는 이 변수는 우리가 얘기하는 getter이기 때문이에요. getter이기 때문에 여기에 값을 접근을 해서 가져올 수만 있지 얘 값을 접근을 해서 변경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경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요 앞에 있는 변수는 특정하게 리액트 프레임워크에서 막아둔 겁니다. 스테이트의 값을 변경을 못하고 오로지 값을 가져올 수만 있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state라는 값을 변경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경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뒤에 있는 키워드를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모라는 애에 접근을 해서 우리가 리스테이트의 값을 바꿀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value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value라고 해볼게요. value라는 이 state를 우리가 use state를 통해서 하나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state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요 앞에 있는 value라는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값을 출력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우리가 출력을 할 때는 console.log라는 함수로 이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value를 이제 넣게 되면은 요 value 안에 들어있는 값이 그대로 출력이 돼요. 하지만 이 value에다가 다른 값을 넣어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에러가 나요. 그래서 요 스테이트의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set value라는 요 또 다른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요 함수라고 얘기를 했냐? 이 뒤에 있는 파라미터는 함수로 이제 우리가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변수에 함수가 들어있다라는 게 이제 C++ 만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낯설 수도 있긴 한데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에서는 이러한 관점이 되게 익숙해요. 그래서 이 set value는 결국에는 우리가 함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set value는 이제 어떤 함수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요 내부적으로 알아서 로직이 돌아가는 그런 함수다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파라미터에다가 값을 넣으면은 자동적으로 여기에 있는 밸류의 값이 변경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예제를 보시면은 set value에다가 value 플러스 1을 넣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C-++에 생각을 했을 때 value 플러스 플러스를 한 것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밑에 있는 함수는 뭐 value 마이너스 마이너스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use state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후기이기도 하거니와 상태를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후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use state라는 이 훅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할 텐데 얘 같은 경우에는 꼭 기억을 하세요. use state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앞에 두 가지의 변수가 받아와진다. 그래서 A와 B라는 변수를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데 요 A는 getter 즉 이 state를 만들고 이 state에 할당된 값을 가져올 때 사용하는 이제 getter 정도의 변수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B는 우리가 함수고요. 네, 함수로서 우리가 세터의 역할을 수행을 한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예제 코드에서 value에다가 10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value 잘 안 보이네요. 네, value는 10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set value라는 이러한 이제 세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0을 넣고 그 다음에 console.log value를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자동적으로 이제 1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액트에서는 처음에 진입장벽이 있는 게 이 state라는 관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변수에다가 대부분의 값을 때려박고 그거를 재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코딩을 했었는데 리액트에서는 어느 메모리 공간에 훅이라는 녀석이 존재를 하고, 상태라는 게 존재를 하고, 이 스테이트가 이제 존재를 해서 얘를 이제 참조형으로 가져와서 이 참조형에서 우리가 값을 이제 가져오는 게터의 역할을 하는 어떤 변수, 그 다음에 세터의 역할을 하는 어떠한 훅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use effec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 use state는 변수를 선언하는 어떠한 녀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use effect 같은 경우에는 컴포넌트 내 상태를 변화를 감지해서 특정 작업을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아마 그 뭐죠? 싱크 어싱크랑 그다음에 블락킹 논블락킹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할 예정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얘가 이제 콜백으로서의 기능을 수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유즈 이펙트는 특정한 변수의 값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즉 변수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냥 스테이트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특정한 스테이트의 값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value의 값에 갑자기 10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use 이펙트는 그 변경됐다라는 걸 바로 감지를 하고 콜백 함수를 바로 실행시킨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드 이펙트의 처리를 위해서 이 use 이펙트라는 훅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use 이펙트는 우리가 렌더링이 된 이후에 이제 실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후에 이제 함수의 값이 스테이트의 값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use 이펙트가 실행되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비동기로 실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블락킹이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use 이펙트는 이따가 이제 보시겠지만 디펜던시 어레이를 이제 파라미터로 집어 넣어줘요. 거기 안에 스테이트 변수를 집어 넣었을 때 얘네들이 자동적으로 변경이 되면은 우리가 콜백 함수가 실행이 된다. 이런 것들 이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즈 이펙트의 함수 형태는 이제 이런 식이 될 겁니다. 네, 지금 보면은, 여기 예제에서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이따 코드 보면은 아마 좀 더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use effect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 두 개를 이제 넣게 돼요. 넣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콜백 함수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모니터링할 변수들을 이제 넣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유즈 이펙트는 이제 렌더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유즈 이펙트는 렌더링이 끝난 다음에 여기 있는 바디들이 실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따가 코드 설명할 때 유즈 이펙트는 직접 보면서 이제 설명드리는 게 좋기 때문에 유즈 이펙트는 코드 보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유즈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컴포넌트 렌더링이 끝나고 화면이 업데이트 되면은 이제 실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의 렌더링 이후에 한번 딱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변수들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제 유즈 이펙트가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라는 또 이제 차이점이 use layout effect라는 이제 훅이 또 따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use layout effect 같은 경우에는 렌더링 이전에 이제 실행이 됩니다. 정확히는 이제 화면이 업데이트 되기 전에 이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 정확히는 이제 렌더링, 그 다음에 use layout effect, 그 다음에 화면 업데이트, 그 다음에 use effect 이런 순서로 실행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따가 코드 보면서 이제 같이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use contex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 컴포넌트에서 이제 다시 컴포넌트로 이제 프로퍼티를 보통 이제 넘긴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컴포넌트들에서 뭐 내가 뭐 텍스트 박스라는 어떤 새로운 컴포넌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안에 뭐 어떠한 이제 컨텐트라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쓰게 되면은 요 텍스트 박스에 글씨들이 이제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내용들이 다 프로퍼티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프로퍼티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프로퍼티는 우리가 컴포넌트들을 만들고 컴포넌트들에 들어가는 속성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액트든 뷰든 결국에는 이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는 HTML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HTML에는 여러 가지 태그들이 있습니다. 뭐 div라는 태그들도 있고요. 아니면 뭐 input이라는 태그들도 있고요. 되게 많은 태그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본 태그를 사용을 해도 되지만 우리가 커스텀 태그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하고, 컴포넌트에 속성들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백그라운드 컬러를 우리가 넣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사이즈 같은 거, 뭐 위스 같은 거, 이제 너비 같은 거 넣어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속성들을 우리가 커스텀 컴포넌트에 입력을 해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프로퍼티라고 많이 부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퍼티를 컴포넌트들이 워낙 많아지게 되면은 하나하나 넣기에는 약간 좀 불편하고 약간 좀 귀찮고 코딩하기가 좀 짜증나고 약간 좀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줄이는 역할을 use context 같은 걸로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즈 리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즈 스테이트보다 좀 더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얘는 이제 업데이트에 필요한 정보를 다음 액션 값을 받아서 이제 새로운 상태를 반환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코드를 보면서 요게 유즈 스테이트고 요게 이제 유즈 레퍼런스다, 그 다음에 유즈 리듀서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코드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약간 좀 실습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즈 메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연산을 최적화할 때 요런 거를 이제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DP 같은 것도 이제 글로벌하게 저장을 해놓고 이제 거기서 접근을 한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리액트에서도 후구로서 이제 제공을 해준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렌더링 과정에서 특정한 값이 바뀌었을 때만 연상을 실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불편하게 그러니까 메모리를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연상 결과를 다시 사용하는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즈 콜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존 배열의 값이 이제 변할 때 이제 재정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즈 메모랑 이제 상당히 비슷한데, 요게 기억을 해서 렌더링을 새로 하지 않느냐, 아니면은 이제 콜백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호출을 하느냐, 그러한 차이가 있다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즈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액트에서는 도구로의 직접적인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즈 레퍼런스라는 훅을 사용을 해서 컴포넌트에 접근을 해요. 그래서 뭐 무슨 버튼이 눌렸는지 확인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텍스트 박스에 어떠한 텍스트가 입력을 했는지 가져오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여기에다가 내가 포커스를 주고 싶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즈 레퍼런스라는 훅을 사용을 해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유즈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값을 바꿀 때마다 계속 렌더링이 되는데, 이 값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 유즈 레퍼런스 같은 변수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이따가 같이 한번 코드 보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리액트 훅에 대해서 아셔야 되니까 약간 소개해드린 느낌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구현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복잡한 내용들, 이거는 진짜 그냥 리액트를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린 거지, 얘네들을 가지고 코드를 짤 때 복잡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리액트 훅의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리액트를 좀 더 공부하시고 싶다, 아니면은 리액트를 여러분들이 마스터 하셔가지고 취업에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그냥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리액트를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하냐, 리액트를 가지고 어떻게 화면을 띄우고 어떻게 화면을 바꾸고 어떠한 기능들을 넣고 하냐라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요거 이따가 가시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요거 이제 영상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리액트를 어떻게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리액트 프로젝트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방법, 그다음에 훅들을 가지고 이제 어떠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액트로 결국에는 화면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리액트 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하고 그 영상까지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